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서구 문명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파리 중심가에서 엄청난 폭발이 발생해서 건물이 붕괴했습니다. 바이든이 푸틴의 전술핵 위협이 실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군산복합체를 구성하는 핵심 방위산업체 레이티온의 CEO가 미국이 중국과 절대로 결별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국이 쿠바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파리 중심부에서 치명적인 폭발이 발생해서 수많은 부상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리생작 근처의 역사적인 오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라틴 쿼터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은 인기 있는 관광지인데 파리 아메리칸 아카데미를 비롯하여 유명한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경 시내 거리에 폭발음이 들렸는데 폭발의 위력이 너무 커서 주민들은 지진이 난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CNN에 지진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서 창문이 서로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거리에 사는 또 다른 여성은 폭발 중에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시장 에드와르드 시빌은 나중에 가스 폭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트윗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폭발 전에 강한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폭발로 인해 여러 건물을 빠르게 삼키는 심각한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270명의 소방관을 투입해서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총 29명이 부상을 입었고 4명은 중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해에 부딪히거나 폭발의 힘에 발이 날아갔습니다. 폭발의 위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건물의 한쪽에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주 초 푸틴의 전술 핵무기 사용 위협이 실제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이 캘리포니아에서 기부자들에게 2년 전 내가 이곳에 와서 콜로라도 강이 마르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을 때 모두가 나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봤다고 말하면서 내가 푸틴이 전술핵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나를 쳐다봤다. 그것은 현실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2022년 10월 핵 아마겟돈이 발생할 가능성이 1962년 쿠바의 미사일 위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핵 아마겟돈에 대한 경고 이후 바이든은 러시아와 긴장 완화를 위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유럽 국가가 미국산 F-16을 키예프에 보낼 수 있도록 승인하는 등 미국의 전쟁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여 크리미아를 공격하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푸틴은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는 F-16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전술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여러 번 천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전략핵을 사용하게 되고 핵 아마겟돈이 발생해서 서구 문명이 완전히 붕괴할 것입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구성하는 핵심 군수산업체 레이티온의 CEO 그레그 헤이스가 미국이 중국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주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와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기타 물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스는 레이티온이 중국의 수천 개의 공급업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이 제어될 수 있지만 분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모든 군수산업체가 중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5천억 달러의 규모의 무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토류 재료 또는 금속의 95% 이상이 중국에서 오거나 중국에서 가공됩니다. 대안이 없다라고 헤이스가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중국에서 철수해야 한다면 국내에서든 다른 우방국에서든 그 능력을 재수립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이스는 회사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일부를 가져오고 두 번째 소스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러시아에서 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철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업가 에드와르드 버트랜드는 이것이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적게 만든다고 확고하게 지적합니다. 레이시온의 CEO 그레그 헤이스의 발언은 서구 문명의 붕괴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든 군수업체가 중국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면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결국 중국에게 먹힐 것입니다. 중국이 쿠바에 군사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화요일 중국이 쿠바 정부와 쿠바 섬에 합동 군사훈련시설을 새로 짓기 위해서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양측이 쿠바 북부에 있는 시설의 개방에 대해서 이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중국군이 영구적으로 쿠바에 주둔할 수 있다는 미국 관리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군사 거점이 플로리다 해안에서 불과 100마일 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이 스파이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2019년부터 쿠바에 스파이 기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계획된 시설이 전세계 군사기지와 병참 지원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프로젝트 141의 일부라고 미국 전현직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중국과 쿠바가 이미 쿠바에서 공동으로 4개의 도청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2019년경에 4개의 사이트 네트워크로 확장되었고 중국의 개입이 심화되면서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거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정보 관리들이 중국이 쿠바에서 행동을 미국과 대만의 관계에 대한 지리적 대응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대만의 국방군 훈련을 위해서 100명 이상의 병력을 대만에 배치했다고 보도했는데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약 100마일 떨어져 있으며 쿠바와 플로리다 거리와 비슷합니다. 미국의 군수산업이 전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공급망에 종속되어 있다면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중국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중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 5,000명 이상의 중국인 병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